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창비, 문법 요소와 어휘입니다. 해당 단원의 문법 요소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임 표현의 개념과 실현 방법입니다.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대화 방법입니다. 대체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격식체에는 총 네가지가 있는데요.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객체, 해라체가 있습니다. 비격식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이렇듯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상대 높임과 달리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와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데요. 주체 높임이란 서술의 주체, 즉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어말 어미, 시,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 표현됩니다. 또한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어휘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객체 높임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사격 조사께, 모시다, 뵙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특수어휘는 총 네가지가 있는데요. 모시다, 뵙다 이외에도 엿주다, 들이다가 있습니다. 해당 특수어휘를 잘 알아두신 후에 객체 높임을 찾아야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표현입니다. 시제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간 표현으로 서너 말어미 at, ot을 사용하고 먼 과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에는 at, ot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상에는 서너 말어미 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나는 수영을 했다라고 하면 과거에 수영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수영을 했었다라고 ot을 사용한다면 과거에는 수영을 했지만 현재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제는요. 사건시와 발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으로 동사와 형용사의 실현 방법이 서로 다른데요. 동사는 선어말어미 는 또는 니은을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형용사의 경우 서술격 조사를 기본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의 실현 방법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시제입니다. 사건시가 발어시보다 나중인 시간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get을 사용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선어말 어미 get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주체의 의지나 수측, 능력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미래 시제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상입니다. 동작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행상,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완료상이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다, 가다 등을 사용했을 때 나는 가고 있다 라고 하면 가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진행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료상은 있다, 버리다 등을 쓰는데요. 나는 그것을 먹어버렸다 라고 하면 먹는 행위가 모두 끝난 것이죠. 이럴 때 완료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능동과 피동을 보겠습니다. 능동과 피동은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이는 능동문과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피동문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거나 어미, 어지다 등을 붙여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있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있다라는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피동전미사 히를 붙여서 읽히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어지다를 붙여 읽어지다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문과 피동문은 아래처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용 표현입니다. 인용 표현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접 인용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큰 따옴표로 인용할 부분을 묶어서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뒤 조사, 라고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반면 간접 인용은요,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을 뜻하고요. 직접 인용된 문장에서 발화자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요. 발화자를 기준으로 시제, 인칭, 높임, 동결, 지시 표현 등을 모두 발화자 기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인용문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할 부분을 적절하게 정리한 다음 조사, 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법 요소 관련한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직 목소리가 고우십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적절한 설명, 답은 5번이었습니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과 관련된 서술어에 높임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고우십니다의 주체는 선생님의 실체 일부분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높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된 높임법을 저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간접 높임법이 사용되어 선생님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영상을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의 기억,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두 번 사용하는 것을 이중피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중피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1번이었습니다. 청소되었다는 명사 청소에 전미사 되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동 표현으로 이중피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피동에 해당하는 예시를 하나 같이 볼까요?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졌다. 이때 읽혀졌다는요, 읽다의 시동의 전미사 히, 그리고 시동의 어미 어지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엇, 종결어미 다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전미사 히와 또한 피동을 나타내는 어미 어지다가 두 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이중피동으로 보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이중피동을 판단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